중국 7대 고대 도시로 여러 왕조가 꽃을 피웠던 개봉시. 천년 전 개봉은 송나라의 수도가 되면서 다양한 문물이 모이는 국제도시로 발전했다. 판관 포청천이 활약했던 송대는 문예 부흥기라 할 정도로 시와 그림이 눈부시게 꽃을 피웠는데 이때부터 한지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됐다. 송나라 제1의 시인이었던 소동파. 시문서화에 두루 능했던 그가 고려지를 선물받고 즐겨 썼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당시 송나라의 귀족과 문인들 사이에서 고려의 종이, 즉 고려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另外还有像黄庭坚，宋代的时候一个书法家，黄庭坚很出名的，他也用高丽纸写字。和宋代同时并存的金，金朝有个皇帝叫金章宗，他也喜欢用高丽纸写字。所以从皇帝、大臣到学者之间，人们都对高丽纸都很受欢迎的。 고려지의 명성과 인기는 후대까지 이어졌고 고려지란 이름은 고유명사처럼 불리게 됐다. 명나라 제1의 서화가 동기창도 고려지를 아꼈다. 그의 대표작인 관산설 제도는 거울처럼 매끄럽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려 경면지 위에 그린 것이다. 북경의 상징인 자금성. 5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4명의 명청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다.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왕궁은 현대인들의 찬탄과 경의를 받으며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데 이곳의 모든 벽과 문에 고려지가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권근제. 최근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궁안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고려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 모를 조선 장인의 손을 떠나 황제의 궁을 장식했던 고려지는 2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것이다. 本身要使用这种高丽纸以外，包括颐和园，包括这个圆明园这些皇宫的行宫，也普遍使用这种纸张。就是在宫廷里边，大部分的糊窗纸、壁纸都使用这种纸张。 더 놀랍고 반가운 것은 고궁 창고 안에 보관된 고려지. 2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본래의 색과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 종이의 생명력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무구정광대다란 이경. 1300여 년 전 당나무로 만들어진 이 경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종이 중에서 최상품으로 꼽히는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닭나무에 향수를 뿌려 키웠다는 것과 754년에 간행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30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지의 신비.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지를 얻는 작업은 닭나무를 베는 것에서 시작된다.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2월까지 닭나무를 베는 작업이 계속되는데 닭나무는 1년생 햇닭을 써야 섬유가 여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종이 뜨기에 좋다. 닭나무에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것은 껍질.
이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해 닭무지라는 과정을 거친다. 닭솥에 닭나무를 채우고 증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한 후 하루 정도 불을 뗀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30년 전 겨울엔 시골마다 닭지는 냄새가 가득했다. 다음 날 훈증과 열기가 가득한 닭솥에서 푹 쪄낸 닭나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개울가로 옮겨진다. 개울가에 옮겨진 닭나무는 먼저 찬물에 담가두는데 이렇게 하면 껍질이 수축되어 벗기기가 쉽다. 벗겨낸 닭나무 껍질은 흑피 또는 피닭이라고 한다. 흑피는 다시 찬물에 담가 불린 후 닭칼을 이용해 겉껍질을 벗겨내고 백피를 만드는데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이렇게 얻은 백피를 햇볕에 널어 잘 말리면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 백피를 섬유로 만들기 위한 다음 과정은 잿물에 삶는 것이다. 잿물은 집, 메밀대, 콩대 등을 태운 재에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내려서 만든다. 잿물은 변색을 일으키고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껍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잿물을 가열해 80도가 넘으면 백피를 넣고 너댓 시간 삶는데 이 과정은 백피를 보다 순수한 상태의 원료로 만들어줍니다. 잿물을 씻어내고 며칠간 물속에서 햇볕을 쬐고 나면 백피는 더 하얗게 빛이 난다. 그 후 껍질에 있는 티를 골라내는데 티가 적을수록 종이의 품질이 좋아진다. 백피가 곤죽이 될 때까지 두드려 짧은 섬유질로 만드는 작업은 고해라고 하는데 고해를 통해 비로소 종이를 뜰 수 있는 원료가 만들어진다. 고해를 거친 닭은 물에 넣고 힘차게 저어 섬유가 고루 퍼지게 해놓는다. 종이를 뜰 때 섬유에 유일하게 첨가하는 물질이 있다. 닭 섬유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점액으로 황촉규 뿌리에서 얻는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둔 황촉규 뿌리를 치대면 끈끈한 점액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닭풀이다. 닭풀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해 종이 두께를 결정짓기도 하고 젖은 종이를 낱장씩 떼어낼 때에도 잘 떨어지게 도와준다. 초지통에 닭섬유와 닭풀을 푼 후에는 비로소 종이 뜨는 일이 시작된다. 공중에 매단 줄 하나에 의지해 발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뜨는 이 기술은 발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외발뜨기라고 부른다. 또 물을 떠서 곧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흘림뜨기라고도 한다. 외발을 뜰 땐 세로 방향으로 앞물질을 시작해 가로 방향으로 옆물질을 반복하다가 다시 앞물질로 끝내기 때문에 섬유의 결이 우물정자 모양으로 얽혀 질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우리 한지는 2번 종이를 떠서 한 장으로 만드는 음양지라 종이가 더 강해지는데 때로는 8장까지 합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발의 결을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서 서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음양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뜬 종이를 판 위에 놓고 그 위에 또 한 장의 종이를 떠서 거꾸로 돌려놓으면 엇갈린 무늬가 맞닿아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한지를 음양지 또는 합지라고 부른다. 외발지 같은 경우는 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섬유의 흐름이 빠르죠. 그리고 섬유의 결합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종이가 그만큼 질겨지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발지는 합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합지를 함으로써 다시 질겨지는데, 과거의 문서를 저희가 해체를 해보면 거의가 합지예요. 뜬 종이는 하룻밤 물기를 뺀 후 건조에 들어간다. 옛날에는 흙벽이나 나무판에 붙이고 햇볕에 말렸지만 요즘은 스테인리스 판을 가열해서 종이를 건조시킨다. 종이가 마른 후에도 또 한 번의 손길이 더해진다. 종이를 방아나 홍두깨로 두드리는 도침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이 표면 가공 기술로 한지의 표면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한지의 표면에서 윤기가 흐르고 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이 도침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종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도침을 줄 수 있는데요. 도침은 종이를 두들겨 줌으로써 빈 공간을 막아주고 면이 평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침했을 때는 평소에 그냥 도침 안 한 상태 2배 이상의 밀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그리고 면이 맨질맨질해지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글씨를 썼을 때 먹이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 맺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발목이 굉장히 좋아지고 생생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나무와 물, 햇볕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땀과 정성, 거기에 오랜 기다림이 더해져 탄생한 한지. 100번의 손길이 거쳐간 한지는 흐르는 세월만큼 그윽한 빛으로 승화된다. 빛과 공기, 습기를 자유롭게 머금고 내뿜는 우리의 종이. 그래서 한지는 살아 숨쉬는 종이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함께 호흡해온 한지. 우리 종이는 단순히 서화지나 창호지를 넘어서 집안 곳곳에서 이용됐다. 여인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소품부터 옷은 물론 전투용 갑옷까지 종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 항아리, 신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는 오늘날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 종이 위에서 태어나 종이를 쓰고 종이에 쌓여 살다가 마지막엔 종이 수의를 입고 흙으로 돌아간 우리 민족. 한지는 우리 삶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근대화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값싼 양지가 한지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파트로 대변되는 건축 문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는 그나마 남아있던 창호지와 벽지, 시장을 빼앗아버렸다. 이제 한지로 집을 도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집안에서 종이용품을 쓰는 일은 더더욱 없다. 한지가 생활 필수품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지 업계도 많이 변했다. 만들기 번거로운 잿물 대신 가성소다 같은 양잿물로 재료를 삶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광표백 대신 차염소 산소다 같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닭섬유를 표백한다.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공정이 근대화된 것이다. 고된 방망이질은 기계가 대신하고, 황촉규 대신 화학 닥풀을 넣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편리함을 주는 대신 우리 한지의 고유한 특성을 앗아갔다. 종이를 뜨는 방식도 외발뜨기에서 쌍발뜨기로 달라졌다. 두 개의 틀 사이에 발을 놓고
종이를 뜨기 때문에 쌍발뜨기라고 불리는 이 초지법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들여온 것이다. 세계적인 재지사학자 다트 헌트가 남긴 책에는 1920년대 일본인이 서울에 세운 종이 실습학교에서 쌍발뜨기를 가르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같은 시기 대구의 한 종이 공방에서도 일본인의 감독하에 쌍발뜨기를 하는 지공의 모습이 남아있다. 쌍발뜨기는 작업이 편하고 면이 고른 종이를 뜰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의 종이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뒤로만 물을 흔들기 때문에 종이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지의 품질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은 원료의 변화였다. 국내산 백피 대신 표백까지 마친 태국산 물닭으로 종이를 뜨는 곳이 많아졌고 화선지를 만드는 일부 공방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폐지를 첨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2, 3년만 지나도 변색이 되고 강도도 양지보다 훨씬 떨어진다. 지금 만드는 그 화학 양잿물을 가지고 이걸 삶은 거하고 또 뭐 차염산이라는 이런 그 표백약을 가지고 표백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질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차이하고 또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 수입 들어와서 물닭으로 들어와서 쓰는 건 더 형편없죠. 그러니까 질이 더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통 한지와 계량 한지의 강도는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100년 전의 종이와 국내 닭으로 만든 한지, 태국 닭으로 만든 한지, 그리고 폐지를 섞어 만든 화선지를 대상으로 내절도를 측량해 보기로 했다. 종이를 1kg의 힘으로 잡아당긴 뒤 130도의 각도로 흔들면서 종이가 버티는 정도를 살펴봤는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옛 한지의 경우 무려 8,987회라는 놀랄만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닭을 이용해서 외발뜨기로 만든 요즘의 한지는 1,170회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다음으로 태국 닭을 이용해 쌍발뜨기로 만든 한지는 551회의 수치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폐지를 섞어서 만든 화선지는 1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측정이 불가능했다. 같은 실험을 3번 반복한 후에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특히 조선시대 한지의 강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옛 한지가 오늘날의 종이보다도 상당히 물성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물성값이 나온 것은 그만큼 옛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지의 본향 후쿠이현 에치젠. 매년 5월이면 종이 맛집을 열고 화지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돋우는데 이 축제는 고대 한국에서 건너와 종이 뜨는 법을 가르쳐준 지조신을 모시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1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에치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화지 공방이 남아있는 곳이자 전통 화지의 맥을 잘 지켜나가는 곳이다. 300년간의 가업을 잇고 있는 이와노 이치베이 씨는 화지 장인으로서 현재 일본에 2명밖에 없는 국보 중 1명이다. 이치베이 씨가 생산하고 있는 종이는 에치젠 호쇼지로 이 종이 역시 중요 문화재다. 일본에선 1960년대 말부터 전통 화지와 장인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에치젠 호쇼지 외에도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종이는 6가지, 그리고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종이가 7종류다.
문화재가 된 경우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옛 방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1,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피카소가 애용했다는 에치젠 호쇼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생산된다. 이런 문화재 정책은 장인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주어 화지의 맥을 잇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私の息子なんかに、私も親からもこのごまかしたりはしないで、できるだけしかできないっていうような仕事をして、いいものを作れっていう親の言いつけ通りやってきてるでしょう。ですから私も今、うちの息子にも今日一日に100枚作ろうとか120、30枚作ろうかなっていうそういう気持ちを起こさないで、自分が全くいくものをできるだけの枚数を作ろうというようないわゆる心づくりから和紙を作る心づくりからやっていけっていうように指導しています。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지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전주. 세종실록에는 전주와 남원에서 만든 종이의 품질이 최고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서유구가 쓴 농업경제서 금화경덕기 역시 호남의 전주, 남원에서 만든 종이가 나라 안에서 제일이었다고 적고 있다.